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시장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월 달에는 이제 환율을 이어받을 이슈는 중국이다. 중국에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중국 효과 얼마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중국 효과보다 네. 지금 북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점진적 강세의 흐름, 지금 경기가 썩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바로 이제 우리 동포들이 또 살고 있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하니까 지금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전에 계속 북핵이다 뭐다 해가지고, 리스크가 이제 존재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지만, 그런데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오늘 시장이었거든요. 2월 첫 출발이, 지난주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아랫골에 달면서 좋았지만은, 오늘 시장이 그 흐름들을 완전히 망쳐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발 호재성 뉴스보다는 지금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핵 리스크가 먼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북핵 리스크가 진정이 돼야 다른 쪽도 돌아볼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95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지난주부터 연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핵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감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좀 지지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1950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이유 들어볼게요. 지금 1950포인트에서 55포인트입니다. 네. 이 자리가 지난 2010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넥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15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195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950에 1950인데 결국 위에서는 1950과 1955짜리가 지지 라인이 되고 아래에서는 저항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1950포인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지난번에 분명히 한 며칠 동안 있지 않습니까? 1950포인트를 잠시 이탈했지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를 갖다가 만약에 붕괴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특히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구간 변곡점이거든요. 거래소 시장도 구간 변곡점, 코스닥 시장도 구간 변곡점. 구간 변곡점에서는 아래든 위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양 이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금 구간 변곡점에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윗방향으로 간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아랫방향으로 간다라면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950포인트는 어떻게든 종가상이라도 지지를 해내야 되는 자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여기를 이탈한다라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종가상으로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면 쉽게 정말 깰 수도 있는 라인 된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죠. 1차 지지선을 50으로 봐주셨는데 2차 지지 라인도 좀 설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보세요? 2차 지지 라인이라면 지난번 네. 저점이었던 1930짜리 있죠. 1930짜리인데 지지 라인, 그 자리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거든요. 이날이 1930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지난주 월요일 자리거든요. 그럼 월요일 자리는 그 1930자리가 60주선 지지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한 발만 빠졌단 말이에요. 한 발만 빠지다 보니까 금방 쉽게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두 발이 동시에 빠져버리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시장이 붕괴되고 내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한 발만 빠지면은 한 발로 지탱을 해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발이 다 빠졌을 때는 결국에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호적되다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만약 1950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네. 1930이나 지난 금요일 날 저점 확인됐던 저점 1942자리 이 자리까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내가 수익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방어하는 차원의 전략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자, 이 부분 짚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흐름들이 지금 2주 이상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해서 기관이 여기에 현물 매도까지 한다라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기관이 현물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까지 현물 매도를 했다라면 오늘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 다음에 장마감 직전에 4,637개까지 선물 매도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려 선물을 갖다가 25,000개 누적 계약수로 만기 이후 누적 계약수를 25,000개 이상까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게 1월 28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4,637개까지 매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2,000계약을 갖다가 다시 환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계약수가 21,253계약인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선물을 누적 계약수를 많이 가지고 간다면 결국에는 1930도 위험하고 붕괴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 선물 만기는 3월달이잖아요. 선물 만기가 3월달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외국인들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지고 특히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들어 투신권이 계속 안 사죠. 계속 물량 들어오면 연기금 쪽이에요. 투신권은 아예 안 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 기관 현물 매도면, 거래소 매도면요, 시장은 빠집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보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인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 자리인지 그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투신권은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시장이 지금 불안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메리트가 있는 좀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글쎄요. 투신권에서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투신권에서는 계속 지금 매매 자체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서 몇 거래일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몇 거래일 그 매수가 안 들어오고 거의 다 매도예요. 그러니까 투신권에서도 결국에는 투신권에서도 작년에 그 12월 달에도 매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12월 그때도 매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권 교체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투신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매수를 자체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투신권 굉장히 신중한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가 구간에서도 쉽사리 움직이고 않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좀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움직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북핵 리스크 노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뭐 뉴스 보면 하루 종일 북한 얘기만 나오고 불안 요인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식시장에서는 봐야 될까, 그 부분이 좀 약간 아리송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 예전에는 그 북핵 실험했다 그러면은 장중에 그냥 뭐 단기적으로 뭐 1% 이상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꼭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으로 지금 눈치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미 해상에서 또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 북핵 그 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이 그 한미 해상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너희가 북핵 실험을 하니까 우리가 한미 해상에서 훈련을 한다, 너 까불면 한 방 먹이겠다,
지금 서로 있지 않습니까? 쏠 테면 쏴봐라. 한번 해봐라.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한다고 했으면 북한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말리고 있는데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걸 했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김정은 그 수석이죠. 김정은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젊기 때문에 예? 혈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한번 한다고 행동에 옮기는 그 쪽이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좀 그럼 다음 과정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시간이 걸리든 단기적으로든 북한 리스크가 이제 좀 제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지요? 그 이후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게 거친다라면은 거치려면 빨리 거쳐야 되겠죠. 시장이 다 붕괴된 다음에 거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시장이 붕괴되면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결국에는 그 타이밍에 결국에는 북한에서 북핵 실험을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만이 결국은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한테 조금 어두운 먹구름이 소낙비를 내리기 위해서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딱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먹구름이 그냥 지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먹구름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소낙비로 바뀐다라면 사실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하필 또 타이밍이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내부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증시 흐름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업종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망업종 어떤 쪽 보세요? 일단 유망업종은요. 종목별 각계 전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그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대부분 약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도 갭상승의 음봉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별 각계 전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코스닥 쪽에 추세가 살아있는 중형주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과 관계없이 추세가 살아있는 중형주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 걸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거래량 5만 주 이상짜리 전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중형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만약에 먹구름이 끼어서 소낙비가 온다라면 계속적으로 경기 방어주 쪽에 움직임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 섹터 쪽에서는 어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세요? 일단 지금 통신주 쪽이 네. 상당히 그 움직임이 좋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KT,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하나로통신, LG U+, 이들 쪽이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에 기관 매집도 많이 돼 있고 기관 매수도 많고 상당히 움직임이 강합니다. 통신주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오늘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주실까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저는 경기 방어주 쪽은 아닌데 네.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직 하우스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 좋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이 이제 이번 주 춘절에 들어가죠. 춘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춘절에 대한 소비 확대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매장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중국 경기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베이직 하우스를 조금 좋게 본다라면 올 한 해 탑픽의 종목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네. 예, 중국이 살아난다라면은 네. 결국에는 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주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지점인데 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 없을까요? 부담 없습니다. 네. 추세가 회복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부담 없고요.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린다라면 베이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조금 3.65% 올랐죠, 그죠? 시장이 네. 약한데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저는 15,300원 정도. 네? 눌림 조정 시에 15,300원 정도면은 일단 매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싸게 사실 분들은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14,500원 이하 쪽으로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15,300원 쪽으로 해서, 매수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500원. 17,500원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일단 33일선 이탈하는 33일선 이탈하는 자리, 그러니까 14,200원 이탈시 손절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27,800원이거든요. 네. 27,800원이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측면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올해 베이직 하우스에서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면서 지금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16,000원대가 단기 매물대니까요. 16,000원대에서 한번 조금 일부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서 네. 다시 사는 것도 좋고요. 16,000원대는 일단 물량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자리만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그 위로는 그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그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조금 눌려줄 때 다시 물량을 늘리신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조금 팔고 밑에서 다시 사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좋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더라도 기본 베이스 물량은 그대로 두시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전략,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증권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